자, 오늘도 거두절미하고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 기업에게 다가온 현실부터 자, 알고 계실 필요가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중국 반도체 기업들이 맹추격을 하면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지위가 상당히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반도체 쪽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했기 때문에 주가가 크게 상승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중국 반도체 기업들이 등장을 하면서 독점적인 지위가 흔들리고 있는데요. 중국의 창신 메모리가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서 빠르게 성장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창신 메모리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경쟁 상대라고 보기에는 이제 부족했었는데요. 하지만 최근 창신 메모리의 상장으로 인해서 추격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창신 메모리는 이번 상장을 통해서 기업 가치가 127조 원을 인정받으면서 15조 원의 자금을 조달할 예정인데요. 자, 이번 조달 자금의 58%는 반도체 장비에 투자한다고 합니다. 15조의 58%, 대략 8조 원 정도를 반도체 장비를 구매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창신 메모리가 대략 8조 원을 투자해서 반도체 장비를 구매하면 어떤 시장이 위협을 받냐면 범용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위협을 받습니다. 범용 메모리 반도체라고 하면 DDR4, DDR5 같은 반도체인데요. 특히나 범용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이득을 많이 보던 삼성전자에게는 치명적인 이야기죠. 지금까지는 삼성전자가 범용 메모리 쪽에서 독점하면서 지위를 유지했지만은 이제는 그 지위를 유지하지 못하고 점유율이 하락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이닉스에게는 타격이 없는데요. 그 이유는 하이닉스는 HBM이라고 해서 메모리 반도체 중에서 고퀄리티의 반도체를 만듭니다. 하지만 아직 창신 메모리는 이것까지는 제대로 따라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HBM보다 쉬운 범용 메모리는 창신 메모리가 만들 수 있어서 범용 메모리 반도체 쪽의 생산 투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창신 메모리는 범용 반도체 점유율을 20%대를 목표로 도전하겠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특히나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하는데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지금 당장에는 영향을 받지만 SK 하이닉스도 나중에는 이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창신 메모리가 나중에는 이 HBM까지 도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중국 반도체 기업들이 맹추격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과 하이닉스의 지금 같은 엄청난 호황이 지속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주가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같은 엄청난 호황이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SK그룹 회장인 최태원 회장님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했는데요. 지금 같은 공급 부족 현상은 영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했는데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국의 추격이 있고 AI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기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결국 영원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지금처럼 공급 부족 현상이 지속되면서 영업이익률 70%대를 유지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왜 높은 영업이익률을 유지하기 어렵냐라고 하면 고객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가격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요. 아무리 메모리 반도체가 품귀 현상이라고 해도 결국에는 고객이 받아들일 수 있는 가격이어야 메모리가 잘 팔릴 거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과도하게 가격이 올라가는 걸 어느 정도 잡아줄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메모리 생산량을 늘려서 대응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자, 이렇게 하이닉스가 생산량을 늘리면 삼성전자도 같이 생산량을 늘립니다. 왜냐? 점유율을 뺏기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삼성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마이크론도 생산량을 늘릴 것이고 중국도 생산량을 늘리면서 서로 경쟁을 하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일종의 치킨 게임 같은 거죠. 이렇게 서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이제 높은 영업 이익률을 유지하기 어려운 것은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어떤 상황이 만들어졌냐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시장에서 관심도가 하락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중국의 추격과 이 높은 영업이익률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반도체 하면 하이닉스지, 삼성이지 했던 게 사그러드는 모습인데요. 이렇다고 해서 삼성과 하이닉스가 끝났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좋긴 한데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려난 거죠. 여기에다가 최근까지도 미친 듯이 상승하던 반도체 가격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고객사들이 안 받아주는 상황이 나왔는데요. 특히나 애플 같은 기업들이 가격 상승을 거부하고 삼성과 하이닉스의 반도체를 안 쓰겠다, 저렴한 중국의 창신 메모리 거를 쓰겠다라는 이야기까지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애플이 먼저 거부를 하기 시작하면서 다른 기업들도 애플을 따라갈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이 이유 때문에 시장에서 관심도가 하락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장기 계약 체결이 늘면서 반도체 가격의 상방이 제한이 되는데요. 지금까지는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간 가격 그대로 고객사들이 비싸게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으로 인해서 손해를 입다 보니까 고객사들이 무조건 구매할 테니 반도체 가격이 상승해도 일정 가격대에서 샀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반도체 가격 상방을 제한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저점도 받쳐주기 때문에 삼성과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매출이 확보가 되는 거라서 나쁘지는 않지만 이제 고점 또한 제한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현재 구간에서 주가가 상승할 수 없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면은 실적은 또 주가의 저점을 받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장기 계약이 늘어나게 되면 기존에는 또 실적이 더 좋을 수 있었는데 장기 계약으로 인해서 반도체를 더 비싸게 못 팔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제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히 주가 상승 탄력이 줄어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되다 보니까 삼성과 하이닉스에 대한 관심도가 하락하면서 지금까지 이 폭발적인 주가 상승이 아닌 천천히 우상향하는 주식으로 평가가 바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중국 공급망이라는 반도체 차선책이 생기면서 삼성과 하이닉스가 지금 같은 철옹성 같은 점유율을 유지하기에는 힘들다고 판단하면서 시장의 관심도가 하락하면서 주가가 흔들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삼성과 하이닉스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가 하락하면서 어느 쪽으로 시선이 쏠리고 있냐면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관심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반도체에서 1등, 2등, 3등을 다투고 있는 삼성과 하이닉스, 그리고 미국의 마이크론이 맹추격하는 중국의 창신 메모리에게 이 점유율을 최대한 뺏기지 않기 위해서 캐파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글로벌 메모리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세 기업이 AI 시대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서 대규모 투자 계획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대규모 투자 계획이라고 하면 반도체를 생산할 공장을 짓는다라는 말이죠. 공장을 지으면 그 공장에 들어갈 반도체 장비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반도체 장비 기업들의 실적이 올라가겠죠? 실적이 올라가면 주가도 반응할 가능성이 올라가는 겁니다. 네. 따라서 삼성과 하이닉스의 관심도가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로 이동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삼성과 하이닉스도 물론 좋지만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도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수많은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 중에 도대체 어떤 기업을 주목해야 할까? 이게 의문이죠. 그래서 어떤 기업을 가장 주목해야 하는지 그 상세한 이야기를 바로 말씀드리기 전에 지난주 금요일 시장은 광복절 연휴를 앞두고 있으면 보통 빠질 법도 한데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상승하는 흐름이 나와 주었습니다. 확실히 레버리지가 규제되면서 시장이 정상화되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 실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시장 상황과 상관없이 적중률이 높은 이번에 업그레이드된 100억 검색식 버전 2를 구독 인증만 해주시면 평생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 100억 검색식 버전 2 같은 경우에는 기존 100억 검색식에서 업그레이드 된 버전인데요. 자, 이미 받아보신 구독자분들은 전부 다 아시겠지만 시장의 빅데이터를 중심으로 장 초반에 2,700개가 넘는 종목들 중에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4개에서 6개의 종목만 포착이 되도록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을 비롯한 모든 투자자들의 수급을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결과를 도출하기 때문에 적중률 같은 경우에는 90%가 훌쩍 넘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색기에 뜬 종목을 언제 매도하느냐, 요 정도 차이만 있을 뿐이지 검색기에 걸린 종목들은 거의 다 올라간다라는 건데요. 매일매일 정신없이 이 종목 저 종목 비교하면서 주워 담지 마시고 이 검색기에 걸리는 몇 개 종목만 공략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들께서 직접 받아가셔서 적용해 보시면 아마 다들 아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 100억 검색식 버전 2에 8월 14일 금요일에 몇 개 종목이 검색이 되었죠? 지금 보시면 딱 4개의 종목들이 검색되었는데요. 심지어 4개의 종목 중에 3개의 종목은 상한가를 달성해주는 모습, 나머지 한 종목 같은 경우에도 20%, 하루에 한 종목만 공략하더라도 최소 20% 이상의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검색식입니다. 자, 그래서 8월 14일 금요일에 이 검색식에 포착된 종목들, 정말로 이런 주가 상승이 나왔는지 간단하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창으로 바꿔서 놓고 확인해 보면요. 자, 첫 번째 포착된 종목인 알트, 이 종목부터 빠르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8월 14일 금요일에 시가는 0.7%가량 상승하면서 출발했지만 장중고가
상한가, 종가도 보시면은 상한가로 마감한 거 확인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포착된 해인 요 종목도 빠르게 확인해 보면요. 마찬가지로 8월 14일 금요일에 시가는 1%가량 상승하면서 출발했지만 장중고가, 상한가, 종가도 마찬가지로 상한가로 마감했고요. 자, 그리고 이어서 자, 윤성 FNC도 이렇게 눌러서 확인해 보면요. 역시나 자, 8월 14일 금요일에 1%가량 상승하면서 출발했고 장중고가, 상한가, 종가도 역시 상한가로 마감했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착된 네오 오토도 눌러서 확인해 보면요. 8월 14일 금요일에 장중고가 27%까지 도달했었지만 종가는 윗꼬리 달고 살짝 빠지면서 20%로 장을 마감한 거 전부 다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장 상황과 상관없이 높은 적중률을 자랑하는 검색식을 지금 같은 시장에서 수익 실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구독자분들을 대상으로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린다는 겁니다. 대신에 조건이 있죠? 어떤 조건이냐면은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신 구독자분들께만 100% 무료로 드린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100억 검색식 받아가시는 방법 바로 말씀드리면 지금 시청하시는 영상 고정 댓글에 이런 식으로 링크가 하나 있습니다. 이 링크 클릭하셔서 검색식 요청 주시면 되는 건데요. 이 링크 클릭하시면 이런 식으로 이벤트 창이 하나가 뜰 겁니다. 이 창 같은 경우는 회원 가입을 한다든지 비밀번호를 친다든지 로그인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단 하나도 필요가 없는 간단한 이벤트 신청 링크입니다. 네. 여기서 이용하실 혜택 중에서 첫 번째 급등주 검색식 받기 클릭하시고 여러분들의 성함 또는 닉네임 입력하시고 나서 자, 밑에 검색식 받아보실 연락처 010-1234-1234 자, 이렇게 입력하신 다음에 이제 동의 버튼, 제출 버튼까지 누르시면 되는 건데요. 그러면은 구독자분이신지 아니신지 확인한 이후에 이번에 업그레이드된 검색식을 공유해 드릴 테니까요. 아직까지 구독자분이 아니시라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요.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나서 동일하게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검색식 요청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구독자분들도 이번에 업그레이드된 검색식으로 업데이트 하셔서 더 큰 재미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검색식은 선착순으로 딱 750분께만 한시적으로 드리는 깜짝 이벤트이기 때문에 선착순이 마감되면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는 삭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고정 댓글에 링크가 있으면 이벤트는 아직 진행 중이니까요. 고정 댓글에 링크 있을 때 서두르셔서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삼성과 하이닉스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가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옮겨가게 되면서 어떤 소부장 기업을 주목해야 하는지 그 상세한 이야기를 바로 말씀드리면요. PSK라는 기업이 가장 매력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 PSK를 주목해 볼 만하냐면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과 인텔에게 반도체 장비를 납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마이크론은 반도체 쪽에서 주요 기업들인데요. 글로벌 메모리 3사에게 장비를 납품하는 구조를 가져가고 있는 기업이 PSK인데요. 자, 그런데 PSK는 도대체 어떤 반도체 장비를 납품하냐면요. 반도체 애싱 장비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애싱 장비가 뭐냐면 반도체를 세정하는 장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 3개의 슬롯에서 하나가 비어있죠. 비어있는 슬롯 안에서, 장비 안에서 이제 반도체 세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어떤 작업인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애싱 공정은 반도체에 남아있는 불필요한 이물질들을 화학적으로 제거하는 공정인데요. 감광액이라든지 PR 마스크 등을 제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요즘 반도체는 깨끗해야 합니다. 굉장히 미세한 공정을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 없는 이물질들이 남아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필요한 필수 공정이 애싱 공정인데요. 이 애싱 장비를 누가 잘 만든다? 바로 PSK가 잘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이 글로벌 메모리 3사와 인텔에게 납품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쪽에서 초미세 공정 경쟁이 벌어지면서 반도체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가장 중요한 과정이 애싱 공정이기 때문에 애싱 공정 기술력을 보유하면서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들에게 애싱 장비를 납품하는 PSK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글로벌 반도체 1위부터 3위 그리고 인텔까지 모두에게 공급하고 있는 점이 장점입니다. 왜 장점이냐면 뉴스에도 나왔다시피 삼성과 하이닉스, 마이크론까지 메모리 3사가 캐파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글로벌 메모리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세 기업이 AI 시대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서 대규모 투자 계획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약 2,400조 원을 투입해서 메모리 생산 거점을 확대할 계획이고, 하이닉스는 나스닥 상장을 통해 확보한 40조와 호남권에 400조 원을 투자해서 메모리 팹 2기를 신설한다는 계획이고, 미국의 마이크론도 미국 투자 규모를 2,500억 달러로 확대하면서 메모리 3사 모두 반도체 공장을 신설할 계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기업이 공장 증설을 하면서 캐파를 늘리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점은 이 세 기업에게 동일한 애싱 장비를 PSK가 납품한다는 겁니다. 이보다 좋을 수가 없죠? 따라서 이렇게 반도체 탑3가 캐파 전쟁을 벌이면 PSK만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PSK는 인텔에게도 납품을 하는데요. 인텔이 생각보다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바로 테슬라발 돌바로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가 반도체 시장에도 뛰어든다고 했기 때문인데요. 일론 머스크 CEO가 텍사스 오스틴에서 열린 행사에서 반도체 설비 구상을 내놨습니다. 테슬라와 스페이스 X는 반도체 설계부터 제조 첨단 패키징까지 한 곳에서 수행하는 250억 달러 규모의 합작 제조 시설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페이스 X는 우주에 구축할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용 반도체를 테라팹에서 만든다는 방침을 세웠는데요. 이 과정에서 테라팹의 제조 책임자로 인텔의 전직 임원을 영입했습니다. 인텔에서 17년 이상 근무한 게리장을 테라팹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로 선임했는데요. 게리장은 인텔의 애리조나주 챈들러 공장에서 양산 공장을 관리하면서 생산 수율 개선과 비용 절감, 공장 구축 업무를 맡았던 인물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인텔에서 배웠던 걸 그대로 가져와서 테라팹에 적용을 하겠죠. 근데 한 번도 써본 적 없는 장비를 쓸까요? 아니죠. 쓰던 장비 쓰겠죠. 그래서 반도체 탑3 기업들에게도 납품하고 인텔에게까지 납품하고 있는 PSK가 주목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PSK가 테슬라에게도 선택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메모리 반도체 탑3 기업과 인텔에게 반도체 애싱 장비를 납품하는 PSK를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많은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있지만 특히나 PSK가 가장 괜찮아 보이니까요. 관심 가져보시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혹시나 해당 종목에 대한 매수가와 목표가 리포트가 필요하신 분들은 현재 영상 댓글을 확인해 보시면은 이렇게 고정 댓글에 링크가 하나 있습니다. 해당 링크 클릭하시면 이런 식으로 이벤트 창이 하나가 뜨는데요. 이 이벤트는 우리 구독자분들만을 위한 무료 이벤트입니다. 여기서 금일 시청하신 종목 명칸에 반도체 또는 PSK라고 적으시고 여러분들의 성함 또는 닉네임 그리고 밑에 해당 종목에 대한 매수가와 목표가 리포트 받으실 연락처 입력하시고 동의 버튼, 제출 버튼까지 눌러 놓으시면요. 구독자이신지 아니신지 확인한 이후에 해당 리포트를 순차적으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해당 이벤트는 선착순으로 진행하는 이벤트니까요. 고정 댓글에 링크가 있을 때 미리미리 신청하셔서 리포트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 또 열심히 준비해서 찾아올 테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